과세대상 양도 개념이라는 건 전년도에 출제가 됐으니까 그냥 복습 겸 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다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 시간마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 양도 시기, 취득 시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만 있는 단원입니다. 근데 작년에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가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양도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도 시기를 보는데 지금부터 무조건 신경 써야 됩니다. 양도 시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적어요. 따라서 양도 시기는 적고 대부분이 뭐가 되느냐? 취득 시기가 된다는 것.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양도일은 되게 쉬워요. 언제가 양도일이 되느냐 그러면 주머니에 돈이 실제로 들어온 날. 요걸 세련된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금 청산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대금 청산일을 시험에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금 청산이라는 건 실제로 받은 날이 언제냐. 그런데 청산일이 불분명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치매기가 있다 이거죠. 너 집 팔았다며, 돈 받았다며, 언제 받았어? 기억이 안 나. 그럼 주변 사람이 추천해 주죠. 그럼 등기 언제 했나 찾아봐. 이렇게 외우지 말고 주변에서 이해라면 그날이 등기 접수일 또는 명의가 언제 넘어갔어? 명의 개서일이 되죠. 요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날짜를 배울 때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이 중에서 어떤 날? 그놈이에요. 근데 뭐가 빠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냐? 청산일 이전에 등기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청산일이 빠르죠? 뭐가 네요? 코바 내 얘기했잖아.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빠른 날 알면 뭐예요? 어느 게 빠른 날인지 모르는데 쓰느라고 정신없어서 그래. 그럼 청산일 이전에 등기했으면 언제가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등기면 언제가 돼요? 등기 접수일. 그렇게 하면 되죠. 요게 박스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박스로 나올 때 하기 전에 대금 청산일에서 대금이라는 것이 시험에 요게 나오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꼬셔요. 야, 이거 좀 팔어. 안 판대요. 요게 바로 서울의 지금 현상이죠. 집 내놓은 사람이 계약금 돌려주면서 안 팔어. 그죠? 오래간만에 집주인들이 콧대 높은 게 요때죠. 얼마나 멋있어요? 집주인이 안 팔어. 그럼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언젠가 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안 좋다 나오면, 부정적인 게 나오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꼭 합격해야 되는 101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예요. 그럼 팔어 안 판대요. 10억짜리인데.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양도소득세 1억도 부담해 줄게. 팔어.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소득세는 대금 청산일에 대금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대금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11억이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10억만 받으면 그날이 양도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그 이론. 두 번째, 날짜를 물어볼 때는 요령 가르쳐 줄게요. 요령. 항상 양도일은 계약상은 필요가 없어요. 항상 뭐만 보면 돼요? 사실상하고 등기 접수일만 보면 돼요. 아예 답을 가르쳐 드릴게. 문제가 여러 개 나오면 사실상을 봐요. 5월 5일. 등기일이다. 4월 5일. 두 개만 보면 돼. 나머지는 절대 안 봐도 돼요. 요령이에요, 요령. 그럼 사실상 5월 5일, 등기가 4월 5일, 빠른 날 몇 월 며칠? 4월 5일이 답이란 얘기죠. 여기 이외에 계약상 잔금이 있겠고 계약일이 있고 중도금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박스가 나오면 두 개만 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시험에 뭐가 나오냐? 요렇게 하고 불분명 요렇게 나와요. 그럼 두 개 비교해야 되는데 두 개 중에 빠른 날이죠. 근데 이번엔 날짜가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으면 요 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너무 쉽지 않아요? 이 표정은 왜 이래? 그러니까 양도식이 물어봐서 박스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개만 봐라. 이게 뭐만 봐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 다음 뭘 봐라? 등기 접수일. 두 개가 다 있으면 빠른 거, 하나만 나오면 그놈이 답이 되겠죠. 돼요? 노노노. 등기 접수일이 안 나오면 얘만 보면 되겠죠. 얘가 불분명이라고 그러면 안 나오겠죠. 몇 월 며칠이 주어지겠죠. 항상 요러면 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해보자. 양도식이. 요거와 같이 공부할 거.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원칙 하나만 공부하면 돼요. 왜? 원칙만 알면은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뒤에 어떤 말만 찾으면 돼요? 빠른 날만 찾으면 되니까. 해보자. 수용. 수용은 뺏겼죠. 뺏겼으면 돈 받아야죠. 그럼 언제가 양도일이 될까? 이거에 똑같잖아. 돈 언제 내 주머니에 들어왔냐? 수용은 언제가 정답이 돼요?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날짜가 여러 개 나오겠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찾으면 돼요. 얘네들은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원칙만 알면 되죠. 해보자.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요거 배웠죠. 장기할부. 장기할부는 취득세와 똑같아요. 20년 할부다. 언제가 취득일이 되냐? 잔금 주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한 날. 기분 제일 좋은 날이죠. 여러분도 제일 좋을 때가 어떻게 해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여러분 명의로 이전되면 기분 좋죠? 표정이 벌써 돌아왔는데 이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요건 언제가 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원칙이죠. 요거 말고 인도일, 사용수익일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해주면 되죠. 다 취득세에서 배운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상속. 상속은 언제가 되죠? 상속 개시일. 그럼 뭐가 문제냐? 증여가 문제죠. 증여 다른 것들은 취득세, 양도 비슷한데 요 증여는 달라요. 다르니까 나올 수가 있겠죠. 증여는 취득세는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언제죠? 증여는 계획적이에요? 우발적이에요? 증여가 우발적이에요? 에이, 술집에 너 줄게. 그렇죠. 더 줘요? 계획적이죠. 왜냐하면 떡볶이 할머니 떡볶이 30년 팔아서 대학교에 전에 기부했다. 이건 계획적이에요. 따라서 언제냐? 계약일이 취득일이에요. 취득세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계약은 인정 안 해요. 항상 뭐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언제 들어왔냐? 또는 증여를 받았으면은 증여재산을 받은 날, 언제 받았냐? 그날을 취득일로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계약은 필요 없습니다. 재산을 언제 증여받았냐? 그날이 취득일.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자가건축물. 자가건축물은 허가를 받느냐 허가 안 받느냐. 취득세에서 했는데 그때도 다 취득세에서 썼는데 여러 번을. 그럼 허가 받았다 그러면 뭐가 되죠? 사용 승인서 교부일. 요거 말고 임시 승인, 사실상 사용일 나오면 언제가 되죠? 빠른 날. 허가를 안 받으면 승인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사실상 사용일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소유권의 환원. 소유권의 환원 보면 요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2000년에 취득을 했었는데 6살짜리 아들이 팔아버렸어요. 언제? 2016년에 양도했어요. 아버지 모르게. 무효죠. 미성년자와 통정에 의한 거니까 요건 무효. 찾아옵니다. 2017년에 환원이 됐어요. 에이, 기분 나빠. 2018년에 양도했어요. 그럼 요 날은 양도일은 알겠죠? 에? 그럼 취득일을 요거 중에 찾으라 이거예요.
요거는 다 원인 무효니까 무효죠. 요가 되겠죠. 그럼 정답 2000년.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요 날짜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요 날짜는 그렇죠. 저분이 계속 얘기해. 당초 취득일. 잘했어요. 2번 내가 듣고 있었어요. 최고 잘했어요. 그래서 자산의 당초 취득일 요렇게 얘기하면 되죠. 해보자. 당초 취득일. 그 다음 아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환지 처분. 환지 처분했을 때 면적이 변경이 없다. 면적이 감소가 됐다. 요거죠. 환지 여기다가 아이고 다 쓰셨어? 좀 힘드니까 좀 내가 천천히 쓸게요. 아니 이런 배려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쓰시는데. 괜찮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 28일 아침 9시만 되면 손이 떨리는데 못 써가지고 손이 들떠요. 왜냐면 1년 내내 그 시간만 되면 썼거든. 그러니까 직업병이라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허전해요. 어디 갈 데가 없어. 매일 학원에 나오다가 그 다음에 손이 나도 모르게 허벅지에서 움직여요. 매일 쓰던 걸 못 쓰게 되니까 이게 금단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써도요. 진짜 그거는 꼭 시험 본 다음 날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얘기 하면 자꾸 안 되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아침하고 불합격되고 아침하고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경험은 가지면 좋고 요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다가 100제곱미터를 2000년에 또 취득했어요. 그랬다가 요것을 2016년에 환지를 받았어요. 요놈 주고 요놈 받았어요. 그런 다음 요것을 2017년에 양도했어요. 양도일이 요때죠. 그러면 취득일을 요때 잡냐 요때 잡냐 이거죠.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 날짜로 하면 보유기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요 날짜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요 날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때 환지했죠. 그럼 환지 전에 취득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환지 전 취득일. 요거 양도 시기가 나오면 요거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요거죠. 권리 면적. 내 땅이 100제곱미터인데 우리가 환지를 받으면 요번에 70제곱미터를 받았어요. 30이 감소가 됐죠. 그만큼 보상금 나왔겠죠. 그럼 30은 환지 때 양도한 걸로 보죠. 요때 샀다 요때 파는 거예요. 오케이? 그럴 때 면적이 감소가 됐으면 양도로 보죠. 환지는 항상 언제가 취득일 양도일이 되느냐.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일에 언제가 되죠? 다음 날이 된다. 그러니까 공고일은 없어요. 정답이. 항상 공고일에 언제가 된다? 다음 날. 또 여기에서 요번에 환지를 130제곱미터를 받았어요. 30제곱미터가 면적이 늘어났죠. 늘어난 만큼 돈 줘야 되겠죠. 요때 취득으로 보죠. 따라서 환지 때 취득, 환지 때 양도는 똑같아요. 언제가 됩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된다. 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원하고 얘는 무조건 신경 써야 되겠죠. 얘는 뭐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요. 해서 여기까지만 알면은 뭐 어려운 사항들이 없을 겁니다. 요 정도에서 그러니까 요 안에 뭐 있다? 이 안에 답 있는 거예요. 이번 시험 유력합니다. 안 나오면 말고 이렇게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놔야죠. 이래서 한번 웃죠.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224쪽부터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이것도 포인트만 찾으면 됩니다. 2번부터 보죠. 2번 밑줄 양도 및 취득 시기. 이러면 독립 문제가 되죠. 개별 문제예요. 자, 옳은 것 했습니다. 1번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 양도 시기는 밑줄 언제가 됩니까? 사실상 대금 청산일. 그런데 이 경우에 대금이라는 것 속에는 양도소득세, 세 번째 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양도소득세는 대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10억, 1억 나왔을 때 얼마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죠? 10억만 받으면 돼. 근데 요거는 이의신청 들어갈 만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액을, 이게 나왔죠.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따라다니지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예요, 독립세예요? 독립세라고 또 다 잊어먹었어. 여러분 취득세 또 다 잊어먹었죠? 양도 외우면 또 없어져요. 걱정 말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전체적인 걸 나가니까 그때부터 9월 10월 잘하면 도사됩니다. 항상 뭐가 됩니까? 부가세라는 말이 잘못 나왔죠. 이게 시험에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죠.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렇게 콕 찍어서 나와야 이의신청이 없겠죠. 무슨 말인가 말뜻 이해 가십니까?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된 양도소득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나와서 X. 그 다음에 2번 포인트는 뭘까요? 2번 옹알이 대기 없기. 밖에 비 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봐요. 불분명 보면은 뒤에 뭐가 나와야 정답이에요? 등기 접수일. 그런데 뭐라고 나왔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해 가요? 이게 답인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가 되죠? 등기 접수일. 그런데 계약서상이 나와서 X. 3번 포인트가 뭐죠? 수용당하면 원칙이 뭐가 되죠? 대금 청산일. 그런데 날짜가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으면 항상 어떤 날? 빠른 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4번은 빠른 날짜 써야죠. 그럼 청산하기 전에 등기했대요. 청산이 빨라요, 등기가 빨라요? 그럼 언제가 되죠? 등기 접수일.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대금 청산일. 요게 틀렸죠. 말 이해 가요? 그 다음에 5번 포인트가 뭐죠? 장기할부. 여기 보세요. 장기할부는 원칙이 뭐가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정답이죠. 얘가 있으면 얘가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죠? 할부금이 지급된 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해 가나요?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을까? 여기 봐요. 장기할부다 그러면 언제가 원칙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모르면 등기 접수일이에요. 왜? 우리가 제일 좋을 때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 돌린 날. 좋지 않아요? 별로 욕심이 없구만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답이야. 장기할부.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요 놈이 나오면 정답, 요 놈이 없으면 틀린 거. 할부금 지급된 날은 X. 틀렸습니다. 그 정도 시험에 나오는 기출 수준이에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요거 몇 번 풀어보면 도사래니까, 요 안에 답이 있다니까.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03번.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다뤄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줄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물어봤죠? 양도부터 할게요. 여기 보세요. 박스가 나오면 뭘 보라고 그랬죠? 사실상하고 등기 보라고 그랬죠? 사실상이 몇 월 며칠? 7월 20일. 등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몇 월 며칠? 7월 20일이 양도일이죠. 이해 가요? 그런데 취득세는 항상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문제 맨 앞에 동그라미 개인간. 그게 포인트죠. 보세요. 개인간이면은 계약서상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 또 다 잊어먹었어요. 개인간이면 계약서가 되고, 또 배웠죠? 국수, 공, 판, 장 나오면 뭐가 되죠? 사실상이 된다고 그랬죠. 조금 기억나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2주 뒤에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개인간이면 계약서 인정하고,
국수공판장이면 사실상이고, 여기는 개인간이니까 뭘 봐야 돼요? 계약서상 몇 월 며칠이 되죠? 7월 10일. 아, 취득세는 계약서 7월 10일,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7월 20일. 말 이해 갑니까? 아, 표정이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 또 하나 해봅니다. 4번. 4번에는 밑줄 양도 및 취득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양도 및 취득식이 아까 설명했죠. 항상 몇 개만 봐라? 4개만 봐라? 2개만 봐라? 2개. 사실상이 아니죠. 지금 승부하력이 대단해요. 사실상을 얘기하려다가 몇 개였대? 4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리을번 밑줄 사실상 미음 등기 접수일 2개만 보면 되죠. 2개가 나와야 되는데 불분명이라고 그래서 날짜가 하나뿐이 없어요. 2개가 나오면 둘 중에 빠른 날이 되지만 하나만 있으면 그게 답이 된다고 그랬죠. 몇 월 며칠? 6월 20일. 답이 몇 번? 4번. 끝. 이렇게 찾는,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아무리 어렵게 내려고 해도 양도는 무조건 2개만 보란 얘기. 그리고 아주 답을 가리켜 얘기해. 2개가 나올 때 불분명 답 필요 없어요. 2개 중에서 빠른 날 하나만 나왔을 때는 그 날 이러면 되잖아요. 너무 빨리 설명했나? 이해 가요? 아주 답을 가르쳐 준다니까 내가. 근데 이번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나왔어 봐. 가슴이 막 뛰죠. 그리고 틀린다는 얘기. 공부를 하시란 얘기예요. 잘하네. 난 여러분 편이지 누구 편이겠어요. 여러분 중에 내 편은 한 사람이 없더라도 나는 무조건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거 보고 싶고. 하여튼 내 편은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도 요즘 변심했어요. 그죠? 자, 5번 또 한번 해볼까요? 밑줄 양도 및 취득시기. 아이 지겨워 죽겠네. 이 안에 뭐 있다? 답이 있다. 자, 옳은 거 물어봤네요. 1번 포인트가 뭐죠? 미안해요. 불분명이라고 써줬는데 시험에는 분명하지 아니한 이렇게 나왔죠. 당황했죠.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가 되죠? 등기 접수일. 계약서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포인트가 뭐죠? 장기할부. 장기할부는 원칙이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런데 날짜가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정확한 얘기죠. 답이 몇 번? 2번. 3번 포인트가 뭐죠? 환지 처분. 여기 보세요. 환지 처분인데 면적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면 언제가 되죠? 환지 전 취득일.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여기는 환지 처분인데 공고일의 다음 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 보세요. 환지 처분하고 면적이 있나 없나 보면 돼. 면적이 있으면 공고일의 다음 날, 면적이 없으면은 환지 전 취득일. 요게 답이라니까요. 자, 그게 틀렸고요. 4번 여기다 안 쓴 게 몇 개가 있는데 한번 해드릴까? 불안해서. 점유 민법 245조 1항 외울 필요 없잖아요. 시효취득. 점유는 언제가 되죠? 점유 개시일. 하나 더 할게요. 경매. 경매다 그러면 경락대금을 완납한 일. 그죠? 이거 뭐 안 써도 되는데 또 쓰는 게? 또 하나는 완성되지 아니한 그러면 언제가 양도일 취득이 돼요? 완성된 날.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언제가 되죠? 확정된 날. 너무 쉬워서 안 썼는데 자꾸 하고 싶어요? 요런 것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할게요. 어음. 어음이라는 건 과거의 추억 문제라서 여기 있네요. 어음은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죠. 실제로 주머니에 돈 들어온 날. 그런데 어음은 돈이 아니에요. 어음이 뭐냐?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 증서죠. 종이를 받은 날은 돈이 아니니까 아니야. 그럼 만기가 있죠. 한 달 뒤 되면 돌려주고 종이 쪽지 돌려주고 돈 받겠죠. 그날이 양도일이 됩니다.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제일. 이러면 되죠.
해보자. 결제일. 이제 나올 거 더 이상 없어. 이거는 추억의 문제라서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4번 민법 245조 1항 규정의 시효 취득은 언제가 되죠? 여기 있네요. 점유는 언제가 되죠? 점유 개시일.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일. 요게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요거예요. 잘 보세요. 그냥 지분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같은 필지예요. 이게 한 필지야. 그런데 돈이 없어서 요건 5월 5일 날 취득했어요. 요거는 7월 7일 날 취득했어요. 똑같은 필지를 갖다. 그리고 양도를 한꺼번에 팔면 좋은데 양도도 또 찔끔찔끔 팔아. 아이 짜증나요 이거는. 이런 경우 실무에서 많이 없습니다만은 양도하는데 요번엔 요걸 먼저 양도했어. 취득일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선입선출을 적용합니다. 먼저 취득한 걸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요 말 이해가요? 그럼 하나 요령 가르쳐 줄게요. 세법 규정에 먼저 취득한 걸 나중에 양도하는 건 없어요. 규정에. 먼저 취득한 걸 먼저 양도하는 건 있어도. 그럼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 동일 필지를 2번 이상 걸쳐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밑줄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본다?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모든 거는 먼저 취득한 건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걸 우리가 선입선출. 우리가 항상 뭐 얘기해요? 삼각김밥 많이 얘기하잖아요. 삼각김밥이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는데 저녁에 올 때는 저녁에 온 거는 앞에다 진열해요? 뒤에다 진열해요? 왜? 아침에 걸 먼저 하려고. 먼저 받은 거를 먼저 팔으려고. 인생이란 모든 게 다 이렇죠? 아니에요. 사회생활만 그렇지 인생은 안 그렇죠. 인생은 선입선출이 없어요.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짠한 얘기예요. 우리 선배가 우리 후배들한테 한 얘기예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니들 조심해라 하고. 인생은 선입선출이 없다.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나와 있는 것 동그라미. 7번, 8번 중에서 8번 하나만 할게요. 아예 8번까지 동그라미 하고 9번 할게요. 9번. 9번의 밑줄 양도소득세 취득 양도시기다. 1번 포인트가 뭐죠? 법원에 무효 판결 봐도 되고 소유권 환원 봐도 되겠죠. 환원 언제가 되죠? 자산의 당초 취득일. 맞죠? 2번 완성되지 아니한 완성된 날, 확정되지 않은 확정된 날. 맞죠? 3번 어음은 언제가 되죠? 결제일. 4번 포인트가 뭐죠? 환지처분. 환지처분 뒤에 면적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언제가 되죠? 환지전 취득일. 공고일. 틀렸죠? 답은 일단 몇 번? 4번. 5번 보죠. 5번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의제 취득 시기라고 그래요. 여기다 안 썼는데 너무 간단해서 지금 설명해 주려고. 의제 취득 시기는 뭐냐? 간주한다는 얘기죠. 아주 오래전에 1910년에 땅을 샀습니다. 그 자료들이 남아있기가 쉽지 않죠. 전쟁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다 불타버려서. 그래서 일정 기준 연도를 정해놓고 이전에 취득한 거는 이 날짜에 취득한 걸로 간주하자 이거죠. 오케이? 자, 거기에 보면은 밑줄 뭐가 있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8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몇 월 며칠?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85년 1월 1일이다. 끝.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은 86년 1년 늦어요. 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언제 배웠어요? 이거 취득세에서 했기 때문에 필기 안 해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양도식이 몇 문제 풀어봤지만 내용이 다 같아요, 달라요? 이거 다 이거 답이에요. 이거 이외에 벗어나질 않아요. 내가 문제 답지 유출한 거예요. 답지 유출. 오늘 이게 답. 이 안에서 나온다. 이 안에 답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강의 7, 8월 강의부터 내가 컨셉이 뭐냐, 이 안에 답이 있다 이거예요. 요약해 준 거예요. 이거 벗어난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는 하나 줘도.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안 되면 큰일 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230쪽 비과세 별 표시하세요.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얘가 안 나오면 비과세가 뭐야? 국민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것. 또 정리 한번 할까요? 정리 여기다 요거 지워도 돼요? 정리하면은 이따가 점심 드시면서 다 잊어먹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따가 요거 점심 때 지우지 마세요. 문제 풀이할 때 재탕으로 써야 되니까. 요것도 요 안에 답 있게끔 해드릴게. 비과세 양도소득. 요거는 딱 3개만 알면 돼요. 비과세. 쓸 준비 돼 있나요? 왜? 여러분이 웃으면 내가 나쁜 사람 되잖아요. 배려. 써. 펜 다 쓰지 않았어요? 알파문고 가서 한 박스를 사다 드릴게요. 첫째가 뭐가 있느냐? 파산선고. 파산선고는요, 망했으니까 불쌍하다, 짠하니까 비과세. 끝.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요. 요게 공부할 거죠. 농지의 교환, 그 다음 농지를 분합. 여기에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농지를 교환하는 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 농사짓기 편하려고. 두 번째는 그 차액이 큰 땅의 4분의 1 이하일 때. 우리끼리 표현이 큰 땅이라고 그랬어요. 큰 땅 가격의 시가를 얘기하죠. 다 쓰기 힘들어서. 해보자. 큰 땅 4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다음에 교환한 다음에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돼요. 몇 년 이상? 그런데 나는 그러려고 교환을 했는데 인생사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예외사항 2개가 시험에 나옵니다. 예외사항 2개는 뭐냐? 3년 이상 농사 지으려고 그랬는데 3년 안 돼서 사망을 했어요. 난 3년 이상 지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정부에서 그래요? 자, 1년 농사 못 졌으니까 이거는 비과세 못 받아. 그래요, 안 그래요? 돌아가신 장례식장 가서 그럼 뒤지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는 짠하니까 이걸 따져보면 돼요. 짠하니까 상속받은 사람이,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나머지 기간 농사 져라. 그럼 이해해 주겠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사람이 경작한 기간도 어떻게 된다? 통산, 합산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상속받은 사람이 농지 소재지에 이사 와서 1년 이상 더 농사를 지면은 3년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짠하죠. 근데 또 이럴 때가 있죠. 3년 동안 농사 지으려고 그랬는데 3년 이내 수용을 당했어요. 이건 법에 의해서 수용당한 거니까 나 농지 줘 할 수 없죠. 이럴 때는 그 기간을 다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얘는 사망을 했을 때는 왜 상속인이 나머지 지어야 되고 수용당했을 때 2년 만에 수용당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이유가 있죠. 농사질 땅이 없어졌으니까 요거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농사질 땅은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이 치란 얘기고. 개념 이해 가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쉽다는 얘기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농지가 없어졌으니까 그걸로 땡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농지는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이 치란 얘기고. 차이 이해 가요? 요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3년 이상 지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1년 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 1년 6개월 만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숫자만 알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 1세대 1주택과 부수 토지 또 나왔네요. 부수 토지다 그랬으면은 도시지역 몇 배? 도시지역 밖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런데 계산을 2번 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따가 계산 가르쳐 드릴 거야. 건축물의 연면적하고 바닥 면적의 5배 계산한 거하고 비교해서 큰 면적, 적은 면적만 인정하죠.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오케이?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되고, 2년 이상 보유해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등기돼 있어야 되고, 등기돼야 되고, 고가주택 아니어야 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그런데 올해부터 조정대상 지역은 전국이 40개 지역이지만 서울만 외우세요. 해보죠. 서울특별시. 조정대상 지역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중에서 거주기간 몇 년 이상? 2년 이상.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몇 년 이상만 보유하면 돼요? 등기가 돼 있고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 초과되지 않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끝. 요 안에 답이 있다. 그런데 요 안에 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바로 뭐가 있느냐? 여기 있는 거.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되죠. 그런데 1세대 2주택은 과세 비과세? 원칙 과세인데 비과세되는 특별한 예외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나오면 요 안에 답이 있다 이거죠. 그럼 1세대 2주택 중에서 첫째 일시적인 2주택. 안 지울게요. 이따 점심 맛있게 드시고 잠이 오기 전에 요거 쓰면 금방 잠 와요. 그러니까 이따 쓰면 돼. 휴식할 때 수면용으로 이만한 게 없어요. 자, 일시적인 2주택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 자, 종전의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무슨 주택?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해보죠. 일시적인 2주택. 재밌는 거는 일시적인 2주택이 꼭 나와야 돼, 문제가. 그러면 1년 이상 3년 이내 종전, 이거 보면 끝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그림 그려서 하면 되잖아요. 반응이 없어서 수용을 당했을 때는 수용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죠. 거기에 끄덕거리다 들킨 사람이 있어. 아직 수용 안 당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요거는 보유기간 필요 없고 거주기간 필요 없어. 무조건 비과세. 그죠? 기간 제한 없어요. 그런데 슬픈 얘기, 집이 있네, 반만 수용당했어요. 이런 게 옛날에 굉장히 많았죠. 반만 도로에 편입이 됐어요. 나머지 주택은 잔존주택이라고 그러죠. 잔존주택은 매매도 힘들어요. 짝퉁이라서. 요거는 불쌍하니까 몇 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해줘요? 5년이란 얘기죠. 5년. 잘하잖아. 이거 몇 개 써요? 내일가 또 써먹어야지. 두 번째가 뭐가 있냐? 해외 이주. 해외 이주 가면은 거주자여서 비거주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 싫어서 간 거야? 재수 있어요? 없어요? 재수 없으니까 무조건 가라. 보유기간 필요 없고 거주기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출국일까지 매매가 안 됐으면 그냥 가.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 양도하면 돼요? 그렇죠.
세법은요, 뭐 하면은 좀 센 발음으로 모르면 다 2년이에요. 그죠? 2년, 5년 이거 제일 많아요. 3년 저 특이사항이고 막 이런 거예요. 대부분이 2년 아니면 5년. 발음을 잘해야 돼요. 5년이 또 이상한 소리 들릴 때가 있어. 2년이네. 2년 하니까 좀 그렇다 그러죠? 2년. 이것도 또 그렇다 그죠? 왠지 모르게 속이 다 후련하네. 자, 그러면 수용, 해외 이주 요럴 때 우리가 기간 알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보유기간 필요 없어요. 거주기간 몇 년 이상? 1년 이상. 그죠? 건설임대주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치료. 요거는 보유기간 필요 없죠. 거주기간 몇 년 이상? 이거 뭐야? 뻑하면 오라고 그랬는데, 그죠? 1년 이상. 여기에 근무상은 되지만 사업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 추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뭐냐? 재건축 당했을 때. 재건축 조합원으로 참가했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이게 재건축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식구들하고 먹고 잘 집이 필요하죠. 그래, 하나 샀어요. 그럼 요 조합원 입주권은 1주택이죠. 조합원 입주권 1주택이에요. 얘도 1주택이죠. 2주택이죠. 그러면 억울하잖아. 나 이거 법에 의해서 재건축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산 건데, 이럴 경우의 혜택은 다시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입주해야 되겠죠. 입주할 때는 여기 있는 건 다 세대전원이 입주해야 돼요. 집값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당신 먼저 가 있어? 안 됩니다. 세대전원이 입주했을 때 요거는 1년 이상만, 참가했던 자가 완공이 돼서 입주를 했을 때는 보유기간 필요 없고 거주기간 1년 이상이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 집에서 1년 이상만 살았으면 2년 보유 안 했어도 비과세 받아줄 수 있다. 요 말 이해 가요? 재건축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요게 3년만, 근데 1년 동안에 완공되는 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재건축일 때. 요것만 추억의 문제.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돼요? 힘이 드셔서 배가 고파서 대답하기가? 그럼 점심 먹고 힘이 날 텐데 그때는 눈 풀렸을 텐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양도하면 되겠죠. 그런데 동거봉양은 몇 년으로? 10년. 요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명심하세요. 종부세는 5년 개정이 안 됐습니다. 양도만 개정이 된 거예요. 양도가 왜 개정이 됐냐 하면은 요즘 고독사들이 많으니까. 연세 드신 분이 한 달 만에 발견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막으려고 이렇게 세금의 혜택을 주는데 다 코웃음 치죠. 5년이 뭐가 중요한디? 5년 이내 팔아버리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건 기간 제한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 우선순위가 있어요. 얘들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아버지 거 팔아도 되고 누구 걸 팔아도 관계없죠. 그럼 요거는 우선권이 있죠. 무조건 따라해봐요. 1반, 2반도 아니고 3반도 아니고 1반만 답이 나오는 거. 답이 쉽죠. 일반 주택이 하나 있고요, 상속 주택이 하나 있어요. 시험에 나올 땐 요게 답이에요. 일반 주택 하나, 상속 주택 하나. 뒤에 얘부터 파느냐 얘부터 파느냐. 일반 주택을 팔면 뭐가 돼요? 비과세. 얘부터 팔면은 과세. 요것만 찾으면 되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필기할 것도 없어요. 다 했어? 왜 이러죠? 이분하고 이러서 정들겠어요. 그죠? 여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만났어도 다 썼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딴 사람 못 들었어. 일반 주택하고 농어촌 주택이 있어요. 2주택이죠? 뭐부터? 일반 주택. 일반 주택 하나 있고요,
등록문화재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2주택인데 뭐부터? 일반주택. 계속 써야 돼요. 일반주택 하나 있고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이 있어요. 뭐부터 팔아요? 일반주택. 더 이상 할 거 없죠. 끝. 이 안에 답이 있다. 이게 비과세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요거 봐요. 일반이 있고 농어촌이 있다. 얘부터 팔면 비과세, 얘부터 팔면 과세. 나머지 과세 안 써도 되겠죠? 에이? 끝.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어떤 문제 나와도 요거 보면 답이 있어요. 비과세 끝.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알면은 요거에 대한 이따가 계산 문제 들어갑니다. 부수토지 계산하는 거.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하다가도 이따 2시간 갖고도 모질랄 것 같은데 이론 설명은 왜 이러세요? 나머지 몇 문제 설명은 다 할 거예요. 세율까지 설명은 다 하는데 문제 나온 것은 하다가 끝나면은 여러분이 하세요. 먼저.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 강의 나올 때 뭐 1시간씩만 더 하든가. 근데 1시간 안 해도 돼. 앞으로는 설명 다 들었으니까 나머지 몇 개 문제 남은 건 과제를 하세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이상한 거 있으면 질문해요. 답지 틀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다음부터 강의하는 것은 이제 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식곡태 나와 있는 거랑 그거 보면은 그것만 디리다 올인하면 돼요. 좋겠어요? 새로 쓸 새 책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비과세 여기에 대한 것 미리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앞으로 뭘 배우면 끝나냐 하면 이것만 배우면 돼요.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신고납부,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서비스인데 국외자산 양도는 뭐 그냥 비망. 앞으로 요게 다 시험에 나올 거니까 이거 동그라미 치면 요놈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비과세 문제풀이 들어갈 거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계산 과정이 공식하고 이론하고 다 배워야 돼요. 세율까지. 나머지 신고납부는 다 배운 거예요. 예정신고 언제까지 하냐, 확정신고 언제까지 하냐, 여기까지 해서 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하다가 좀 남는 거 있으면 과제 내드려도 되겠죠? 대답이 없어서 즐거운 점심시간 드리겠습니다. 정각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